자, 잘 먹었습니다. 식품주의 차익 실현이 우르르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식품주는 부활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이젠 끝난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푸드라고 해서 올해 상반기를 주도했던 테마야 섹터를 얘기하자면 바로 식품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랠리를 보여줬던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좀 꼬꾸라지는 모양새를 보이더니 내림세를 쭉쭉 빠지고 있는데요. 하본 부장님, 이제는 오른 만큼 올랐고 빠질 시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유를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요? 아까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다른 질문으로? 아까 잘 먹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은 바로 또 뭐 먹나요? 안 먹죠. 못 먹죠. 배부르잖아요. 네, 못 먹죠.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우리 오를 만큼 올랐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식품주가 앞으로 영원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네.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 좋아지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긴 하겠지만, 이게 수출 데이터가 특히나 라면 이런 기업들이 좀 주도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 데이터를 보시면 계속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주가가 로켓포처럼 올라갔었던 그 속도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 몇 년 차이 반영 못 되던 것들을 한 번에 반영을 슝 다 해버렸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데, 오케이 반영은 다 시켰어. 근데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게 더디네요. 그러면 뭔가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또 갈까요? 새롭게 이제 지금 먹거리 사실상 나오는 그렇죠. 것들로. 삼양식품 71만 원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71만 8천 원에서 지금부터 삼양식품 엄청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배팅이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너무 배부르다, 이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좀 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나머지 만약에 이제 냉동김밥이 그다음에 엄청 핫했거든요. 그다음 김도 가고. 김도 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뭔가 수출 데이터로 넘버가 찍힌다거나 그랬으면은 와, 역시 식품주 우리나라 최고야 막 이랬을 텐데 안 찍혔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펀더적으로 밸류는 싼데 우리나라 되게 싸긴 싸요. 싼데 이거 계속 프리미엄 줘도 돼? 올라갈 수 있는 거 맞아? 같다라는 생각을 좀 숫자로 본 거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그래, 프리미엄 줄 때 주더라도 숫자를 보고 김밥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보고 그다음에 우리 결판을 내려보자. 네.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차익이 나왔고, 맞아요. 또 바닥권에서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이게 식품주들 떨어질 때 어떤 것들 좋아졌나요? 오늘 엄청나게 불타오르고 있는 바이오, 네. 이런 쪽들 신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수익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한 다음에 다른 데 넘어가서 다시 그 흐름을 타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오르기도 올랐고 수출입 데이터가 또 아무래도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원하게 찍혀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오른 만큼 올랐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11월 또 미국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의 투구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어요, 관련주로. 그런데 식품 제약주가 불안감을 떨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네. 우리 유 대표님이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일단은 민주당 전체적으로 약간 기업을 약간 규제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헬스 후보가 여러 가지 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약사들 관련해서 좀 약가 인하를 좀 유도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식품 회사들에 대해서 가격을 못 올리게 하겠다. 거의 우리나라 옛날 전두환 시절 생각나네요. 그래서 가격 못 올리게 하고 이쪽으로 식품 업체가 가격 상승으로 폭리를 취하게 된다면 엄정 대응을 하겠다라고 네.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또 이제 그 400만 호인가요? 300만 호인가 그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러면서 건설주가 또 상승을 또 했고, 맞아요. 또 해리스 후보가 이제 과거에 마리아나 이런 얘기가 이슈가 있으면서 관련된 기업이 움직였는데,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계속 과거에도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 약간 풍력 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약간 규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그 제약사라든지 식품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좋은 건 어떻게 보면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기술력이 확인되면서 올라오는 거였기 때문에 약가 인하에 대해서
피해를 받을 기업은 많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제네릭, 복제약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조금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가 가격이 인하가 된다라면 그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복제약을 중심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셀트리온 같은 기업은 약간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식품업체는 오히려 국내 기업은 뭐 피해 볼 건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뭐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가성비라 그러죠. 뭐 김밥이라든지 뭐 라면 이런 부분들이 가성비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여서 판매할 수는 없다는 걸 본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국내에 있는 제약 관련해서 식품주 영양 불안감을 너무 떨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해리스 후보가 된다고 하면 신재생 쪽으로도 투자 전략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까지 코멘트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K푸드 인도 시장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인도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가 또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기대 수익과 이익 좀 어떻게 될까요? 뭐 맞습니다. 일단 인도가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뭐 초코파이 하나만 먹어도 뭐 엄청난데 사실 초코파이도 나눠져 있거든요. 기업이 나눠져 있어요. 중국 쪽, 인도 쪽 뭐 이렇게 나눠져 네네. 있는데 인도 쪽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아. 한번 맛보면 그냥 막 열심히 먹는 거죠. 사람이 너무 갑자기 많으니까. 초코파이 이렇게 또 매력에 빠져드나요? 그렇죠. 어.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잘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 이제 좀 잘 팔리는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거기는 한번 이렇게 해서 입소문이 틀면은 이 구전 마케팅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그쵸, 그쵸. 그래서 너도 나도 한번 먹어보고만 싶어서 한 번씩 사도 기업의 매출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아. 우리나라가 또 그런 방향에서의 좀 기대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그쪽 시장 진출에 따른 이제 모멘텀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커요. 시장 자체가 엄청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갖는 것은 뭐 단연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녹아져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업들은 이미 좀 한정적으로 한 4-5개로 좀 좁혀져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어느 쪽을 뭐 봐야 될까요? 제일제당이다라고. 제일제당. 네, 뭐 근데 이제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주가의 추이가 막 엄청 좋진 않아요. 뭐 롯데 웰푸드라든지 롯데 웰푸드도 좀 잘 버티다가 지금 요번에 좀 한번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런 관련된 모멘텀들이 또 터져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는 주가에 또 탄력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하나가 얼굴가 좀 터지면 이게 좀 구현 노동화처럼 좀 입소문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K푸드가 인도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구전 마케팅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관련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달러 약세 수혜주가 식품주인데 거기서 두 분께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요. 하반기에 꼭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지금 생각해 주세요. 머릿속으로. 식품주 하반기에 뭘 사야 되는지 딱 하나만 두 분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삼양식품. 저는 없을무했습니다. 여기는 없으시고 여기 왜냐면 삼양식품. 근데 네. 그건 맞긴 해요. 지금 만약에 꼭 무조건 하나를 사야 되면 삼양식품을 사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 수출 넘버도 제일 잘 나왔고 네. 거기에 맞는 밸류도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도 다변화가 되고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안 사고 싶어요. 저는. 뭐 살 게 많으니까요. 아니, 뭐 지금 그렇죠. 다른 굳이? 거 BBIG라든지 이런 네. 거 많아서. 예. 그럼 우리 유 대표님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음식업종군 자체가 원래는 사실은 워낙 강세 수혜주예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수입해 오잖아요. 특히 뭐 밀가루도 수입하죠, 설탕도 수입하죠. 근데 워낙 강세를 띠게 된다면 제조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들 기업들이 약간 수출주로 분류가 되면서 네. 오히려 이제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난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달러당 1,370원, 80원, 50원을 호가하던 게 지금 갑작스럽게 워낙 강세를 띠면서 1,320원대까지 어저께 같은 월요일인가요? 1,320원도 이탈한 일시적으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우려감들이 투심을 좀 약화시켰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음식료를 다 좋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은 이제 그 섹터별로 혹은 그 기업별로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결국 라면 하면은 삼양식품 받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펀더멘털적으로 좋다. 그렇죠. 왜냐면 라면 수출의 거의 뭐 65% 70%를 삼양식품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실 저는 지금까지 불닭볶음면을 단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거의 15년, 20년.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희한하게 저 스타일은 아니라서 뭐 안 먹어봤는데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삼양식품 지금 뭐 아무래도 들어간다면 신규 진입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보시나요? 지금부터 모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미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네. 또 고배당주죠.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라면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조금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소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라면 쪽을 본다라면 삼양식품이 낫다. 뭐 농심이라든지 오뚜기는 이미 연초 주가까지 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좀 중에서는 매력은 좀 삼양이다. 없다 생각하고 있고 네. 스낵 쪽을 본다라면 저는 롯데 웰푸드를 받는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아까 인도 말씀하셨는데 초코파이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리온 생각하실 텐데 오리온은 이제 러시아 쪽에 판매가 잘 되는 거지만 그 인도는 롯데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낵이라는 거 이제 그 제품을 여러 지역 각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음식료라고 말하기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건기식 관련해 가지고 좀 하나 말씀드린다. 노바렉스 같은 경우 약간 비타민이나 영양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바렉스는 영업이익률도 한 10% 정도, 8에서 10% 나오고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거 감안한다라면 오히려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특히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그 매물대 상단을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힘을 내면 노바렉스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약간 건기식이기 때문에 식품하고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스낵은 롯데 웰푸드 그리고 또 관련주로는 지금 삼양식품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 분이 보셨을 때는 그럼 이거는 진짜 빨리 파세요 하시는 쌀 종목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반기 이건 꼭 파셔야 돼요. 식품주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근데 이미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이게 왜냐면 우양 같은 거 팔 보시 거면 이미 팔았어요. 그렇지. 일단. 우양 같은 거 보면 이미 연초 상승하기 전에 가격이 내려왔고 네. 뭐 김 관련된 종목은 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도 들고 계신 분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가격이라는 게 이미 과거부터 계속 지지가 되던 자리까지 내려온 거라서 뭐 급하게 팔 정도로 위급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팔려면은 이미 진작에 한 달 전에 팔았어야 두 달 전에 됐다. 팔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본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하 동감합니다. 전문입니까? 그래서 사기 싫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감장에 또 그러면 식품주 관심주, 식품주 안에서는 또 어떤 것들 보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본부장님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실까요? 삼양식품, 오뚜기, CJ 제일제당, 남양유업 있는데 원픽주 살펴볼게요. 네, BBIG라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식품주에서 BBIG가 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진짜 살 거 없었나 봐요. 네, 그럼요.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럼 이제 BBIG 얘기해주세요. 그래도 네. 들고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오늘 같은 거 바이오가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앞에서 정말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대부분의 식품주들이 상승 전 가격까지 빠졌다라는 것은 식품주는 거의 한 번은 끝났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매물이 많아서 오히려 올라갈 때 뭐 물량이 많이 나와서 상승을 저해하는 그런 산업군에 하시는 것보다 돈은 어차피 유한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배터리, 바이오, 뭐 게임, 인터넷 이런 쪽인데 그 안에서도 저는 지금 바이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꼭 담아야 되는 거니까 네. 오늘 담아야 된다면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9월 달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학회 있잖아요. 폐암이 또 9월 초부터 있고 또 이제 뭐 또 추가적으로 학기가 있지만 또 알테오젠에 대한 결과도 발표가 날 거고 네. 유한양행이 이렇게 오늘 좀 급등을 해주게 된다면 드디어 바이오 쪽에서 제대로 된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이제 되거든요. 드디어 움직이네요, 유한양이. 그럼요. 네. 제가 지난주에 엄청 화냈죠. 그러고 기억나시죠? 나서 그 유한양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리고 그때 사야 된다라고 막 얘기 드렸던 게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슈에도 못 가면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투자를 못 해요. 네, 판매 그러니까 보람이 또 있네요. 반응했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식품주 할 때 어떻게 뭐라 말씀드렸어요?
화냈잖아요. 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 중에서도 저는 일단 바이오를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배터리는 사실 관심은 많이 가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져보자. 왜냐면 배터리 지금 조금 막 말아 올리고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들어가면 그거 거기서 이제 지하실 또 구경 갈 수 있어요. 탐방은 언제든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인터넷도 지금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게 반도체나 이런 거 팔고 지금 네. 인터넷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얘도 못 움직이면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은 명확하게 실적이 찍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연속성이 있고 이벤트 플레이 하실 때는 롤러코스터는 탈 준비를 하시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저는 바이오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바이오를 본다 이렇게 하 본부장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